프리미어리그가 32라운드까지 진행된 가운데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맨유가 리버풀과 비기면서 오히려 우승 레이스는 더욱 미궁에 빠졌고, 토트넘은 노팅엄을 잡고 리그 4위를 탈환하면서 4위 싸움 역시 매우 피튀기고 있죠. 그런 가운데 또 6위 맨유부터 8위 뉴캐슬까지는 승점 1점 차이로 붙어 있다 보니까 유럽 대항전 진출팀 역시 아직도 미정입니다. 게다가 9위 첼시는 아직 30경기밖에 안 하면서 뉴캐슬과는 승점 3점 차이라서 여전히 마지막 가능성을 놓지 못하고 있고요. 정말 여러모로 엄청나게 치열한 시즌인데 그래도 그 와중에 확실하게 결정된 것들은 있습니다. 일단 6위 맨유가 31경기 결과 승점 49점에 그치면서 남은 경기 전승을 해도 70점이 최대라서 우승 가능성이 0%가 됐습니다. 사실 누구도 맨유의 우승을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상상으로라도 말을 못 꺼내게 된 겁니다. 이어서 현재 리그 1, 2위인 아스날과 리버풀은 남은 경기를 모두 패배해도 유로파 리그는 확정으로 유럽 대항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는 모두 동일한 31경기의 승점은 아스날, 리버풀이 71점, 맨시티 70점으로 그야말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역시 시즌 막판에 토트넘이 올 시즌 우승팀을 결정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봐야겠죠. 참고로 예전에 수년됐던 토트넘과 첼시 경기는 5월 3일 새벽 3시 반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전은 FA컵 4강 일정으로 연기돼서 아직 경기 날짜가 미정인 상황이라서 이게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토트넘은 이번 주말 토요일 저녁 8시 반에 뉴캐슬 원정 경기를 치른 뒤 4월 28일 아스날전까지 2주가 넘는 휴식기를 가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5일 뒤에 첼시, 또 3일 뒤에 리버풀까지 연이어 만나는 힘든 일정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최대 라이벌인 아스날과의 런던 더비에 100%를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상황이죠. 2주 동안 쉬었다가 에너지를 폭발시키면서 자기 손으로 아스날의 우승을 가로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 아스날은 그때까지 휴식이 전혀 없이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스 8강전이 예정되어 있고, 토트넘과 만나기 4일 전에 첼시전까지 치르면서 막판 체력전을 견뎌야만 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코앞에서 우승을 놓쳤던 아스날인데 이번에도 토트넘이 또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가 엄청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손흥민은 이번 노팅엄전에서 너무나 아쉽게도 골맛을 보지 못하고 말았지만 반더벤의 멋진 캐논슛을 어시스트하면서 9개째 도움을 적립했습니다. 현재 리그 도움 순위 1위가 10개 어시스트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1개의 도움만 더하면 도움은 물론 오랜만에 다시 10-10을 기록하게 되고요. 토트넘 홈 데뷔골을 넣은 반더벤은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공을 받은 순간 그가 패스를 하면 바로 슛을 때려버리겠다고 생각했다. 믿을 수 없다. 홈 경기장에서의 첫 골이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손흥민이 자신에게 패스를 줄 거라고 믿고 이미 슛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손흥민이 골대 정면에서 공을 받은 순간 노팅엄 선수들은 중거리 슈팅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 잠깐 사이에 손흥민은 패스를 선택해서 반더벤의 빨래줄 슈팅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선제골이 된 무릴로의 자책골 역시 손흥민이 베르노에게 찔러줬던 패스가 기점이었는데, 오늘 플레이는 골잡이가 아니라 플레이메이커로 토트넘 공격의 윤활유 역할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참고로 BBC에 따르면 무릴로의 자책골 포함 토트넘은 무려 5개의 자책골을 유도해내고 있는데 이건 리그 전체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엔지 감독의 전술이 센터백 2명만 남기고 9명의 선수를 모두 전진시키면서 상대 수비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게 핵심인데, 그게 리그 최다 자책골 유도로 이어졌다는 건 이 새로운 전술이 잘 먹히고 있다는 뜻이겠죠. 엔지 감독 역시 이 같은 성과에 기뻐하면서 우리는 전반전에 살짝 길을 잃고 헤맸지만 후반전에는 완전히 경기를 압도하는 대단한 반응을 보여줬다. 우리는 좋은 축구를 하며 2골을 만들어냈고 승점을 위해 절박하게 덤벼드는 상대에게 추가적인 기회까지 만들었다라면서 노팅엄전 경기력에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후반전에 엔지 감독은 매우 과감한 용병술로 비수마와 사르를 빼고 호이베르와 벤탄쿠르로 미드필더를 교체했는데요. 이 교체와 관련해서 기자가 질문하자 우리는 이제 시즌 중반까지와는 달리 호화롭고 강한 선수단이 생겼다. 후반전에 상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더 강하게 몰아칠 거라고 봤다.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와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후반전에 호이베이르와 벤탄쿠르가 보여준 에너지와 경기력은 정말 대단했다라면서 비수마와 사르가 못해서 교체를 한 게 아니라 중원 싸움이 더 격렬해질 걸 예상하고 체력과 에너지로 승부를 보려고 했다는 노림수를 제대로 적중시켰다고 밝힌 겁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쐐기골 장면에서 메디슨의 크로스가 벤탄쿠르의 머리를 맞은 뒤 포로의 아웃사이드 킥으로 연결되면서 팀의 세 번째 득점을 어시스트까지 했으니까 용병술 완전 대성공이라고 봐야죠. 그나저나 에메르송 안 본 지 꽤 됐네요. 한편 토트넘은 이번 노팅엄전 승리로 드디어 승점 60점 고지를 밟게 됐는데 이 기록은 지난 시즌 토트넘이 8위를 했을 때 얻었던 전체 승점과 동률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트넘은 올 시즌 7경기를 남겨두고도 벌써 직전 시즌의 승점을 찍었다는 건데요. 올 시즌이 개막하기 전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토트넘의 추락을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되려 완벽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입니다. 분명 기억해야 될 건 엔지 감독은 올 시즌이 토트넘 데뷔 시즌일 뿐더러 빅리그 경험도 처음인 매우 낯선 감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트넘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역대 최다 득점자 케인까지 팀을 떠나면서 모두가 토트넘이 힘들어질 거라고 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손흥민이 구단 역사상 최초로 비유럽인 주장으로 선임된 것에 이어서 윙어가 아닌 스트라이커로 포지션 변경까지 하면서 케인이 있을 때보다도 더 훌륭한 성적으로 챔스 복귀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오히려 우승을 위해 명예보다 실리를 택한 케인은 11년 연속으로 리그 우승을 했던 미넨에 가서도 우승에 실패하면서 징크스를 키웠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인 스탯 뮤즈에서는 올 시즌 토트넘의 승률이 매우 높다고 언급하면서 토트넘은 지난 여름 케인을 잃었다. 그런데 그들은 4위로 복귀했다. 토트넘의 올 시즌 승률은 케인이 있었던 지난 4시즌 동안의 승률보다 높다라면서 주포였던 케인이 떠난 지금의 승률이 그전 4시즌 때보다 더 높다는 놀라운 말까지 했죠. 경기장 안에서는 득점력이 부족해질 거고 경기장 밖에서는 리더십이 부족할 거라고 봤지만 그 모든 게 캡틴 손흥민 하나로 정리되면서 이제야 비로소 토트넘의 황금기가 다시 시작되려는 그 시작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토트넘 팬들조차 이런 사실에 깜짝 놀라면서 나는 우리가 케인 FC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우리는 손흥민 FC다. 시즌이 개막하기 전에 우리가 강등권에 갈 거라고 했던 전문가들의 이름을 전부 기억하고 있다. 아니, 너네가 전문가 맞긴 하니? 케인이 없으면 8이라고 했던 광대 녀석은 이제 뭐라고 하려나? 우리에겐 캡틴 손흥민이 있다고. 손흥민의 리더십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했다. 경기장 안에서는 물론이고 바깥에서도 그 영향력이 느껴진다. 선수단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어쩌면 케인이란 존재가 모두의 목덜미를 붙잡고 있을 수도 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선수들이 햇빛을 받고 제 몫을 해내고 있다. 케인이 없어도 걱정 없다. 손흥민이 그 이상의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 케인은 물론 요리스의 빈자리까지 손흥민이 다 채워줬다. 새로운 감독과 함께 좋은 선수들을 영입한 것도 맞지만 그들은 전부 신입생이다. 그들이 그 팀에 잘 녹아들 수 있었던 건 베테랑 손흥민 덕분이다. 케인 없으면 하위권일 거라던 헛소리 전문가 폴머스는 방송에서 퇴출해라. 이번 프 런던 더비에서 아스날을 박살내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등등. 케인의 빈자리를 손흥민이 채우고도 남았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손흥민이 우리가 원하는 득점은 못하면서 득점 1위와 4골 차이긴 하지만 그전과 다르게 지금 토트넘은 손흥민 팀입니다. 그렇잖아요. 경기 전 선수들이 둥글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흥민이 국가대표 때와 거의 흡사한 열정 가득한 파이팅 넘치는 모습만 봐도 충분히 손흥민 팀 같지 않던가요? 아직 4위도 확정은 아니니 다음 시즌 손흥민 챔스 가서 대활약하는 것도 봐야 하니까 힘 모아서 응원해 봅시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